놀러 가야죠. 명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손님 안 오셨?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꼭 가야 하겠어요. 그래. 아니, 저거 생각해. 손님 되지. 수업받아야지. 수업하시면서 강의 시작하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세요. 어떻게 지금 진도가 수업이야. 옹야편 제6권 옹야편을 시작해서 6장까지인가요? 7장까지인가 했는데 우리가 선비가 3일을 책을 안 읽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이죠. 일일 불독선명 부종 생긴극이라. 나 그런 거. 일일부독서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필체는 참 용빈이셔. 야. 조금 이상한데 여하튼 구중생형극이라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시란 얘기고요. 가시가 돋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2주를 책을 안 읽었으니까 아마 말도 안 나올 거야. 말도 안 나와야 맞는데 그래서 복습 삼아서 6편 처음부터 옹야 제6 처음부터 성독을 하겠습니다. 성독을 하는데 또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째 장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서 이제 옹이는 남쪽을 향해서 정치를 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옹의 자가 이제 중궁이에요. 옹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상백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좋은데 좀 간결하고 간단하다 사람이 그러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결하다는 얘기는 뭐 복잡하지는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간결하다는 얘기의 장점은 뭐냐면 따지거나 또는 숨기거나 이런 것이 없고 솔직하고 아주 일 처리를 아주 소탈하고
아주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결하다. 좋은데 특히 간결하다. 중국이 또 물었어요. 옹이가 똥이 또 말하기를 이제 공자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말을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거경이 행간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행동을 간결하고 소탈하고 아주 명확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옳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자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또 거간이 이어서 이제 거간이 행간을 다시 얘기하면서 거간이 행간하면 문에 대간 호이까 이에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간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간에 대한 공자의 평을 동의를 하면서 거기 설명을 붙이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옹의 말이 옳다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에 애공이 제자에게 묻는데 애공은 이제 노나라의 임금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자한테 예를 묻고 했던 기록이 몇 군데 있어요. 애공이 제자 중에서 누가 호학을 하느냐, 배움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아내라는 제자가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성냄을 옮기지 아니하고 허물을 2번 범하지 아니하더니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들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3장은 자화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염자, 그 이제 공무원이겠죠. 염자에게 자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봉급이 말하자면 곡식이 더 필요하니 좀 더 주십시오 한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공자 말 그걸 듣고 말씀하시기를 불을 줘라. 그러니까 불하고 하는 속은 이제 그 하나의 종류라고 한다면 이 속은 종류라고 한다면은 불하고 하는 것은 연말르대만큼 들어있는 그 한 가마를 줘라. 그래서 이제 자화가 더 달라, 더 주십시오. 좀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공자께서 이제 주라고 하기를 뭐라고 하냐. 유를 줘라.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말.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염자가 그 곡식을 내주는 그 관원 염자가 여지소 5병한데 5병을 내줬어요. 5병은 여기 16섬 그러니까 10배가 유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를 주는 게 아니라 유의 10배가 되는 그러니까 50배가 되겠죠. 50배가 되는 오병을 주라고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명을 넘어서 공자 나중에 그 조금 너무 많이 줬다 싶으니까 말씀을 하기를 적은 이제 자화의 이름이에요. 적은 제 나라에 갈 때 아주 살찐 말을 타고 또 아주 좋은 겉옷을 입고 가는 그러한 사치를 좀 하는 사람이니 나는 들으니 군자는 급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 여유를 있다고 해서 부유함을 배물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부모 어머니를 위해서 가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찐 말을 타고 또 아주 멋있는 옷을 차려 입는데 쓴다. 이런 쓴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나무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급할 때 급한 것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부유함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자기 호사하기 위한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별개로 이제 자화가 이렇게 조금 낭비스러운 데 대해서 이제 원사라고 하는 제자, 원헌입니다. 헌법이라고 할 때 헌인데 원헌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더니 그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900을 다 여기는 900분지, 900윤지 또는 900병인지 뭐 이런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기록에 빠져 있어요. 900을 월급을 주건을 주는데 사양을 한대. 이제 그걸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러지 말아서 일리 향당 혼저. 그러니까 네가 남을 만큼 넉넉하면 너희 이웃과 그 다음에 동네 마을로 나누어 줘라. 더불어 여자는 나누어 줄 여자예요. 수여하다, 상장 수여하다 할 때 여자 나누어 줄 것인저 주면 될 것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평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공자께서 중궁도 역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선 성독을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옹야제육이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내용,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다가 좀 넣고 읽어야 그 읽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평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야제육이라 시작. 옹야제육이라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 문자상 백자인데
자왈 가야 가니니라 중궁이왈 거경이 행간하야 임기민이면 부력하고 있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대간호이까 왈옹지연이 연하다 애공이 문제자 수기호학인이 있고 공자대활유 안회자 호학하야 불전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한 명사으리라 그나즉 무하니 미문무학자야 태이다 사화사어 시어제러니 염자위기모 청소간대 자왈 여지부하라 청이간대왈 여지유하라 야신을 염자여지소 오병한데 자왈 적지 적재야에 비마며 의경구하니 오는 문지야오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개부라오라 원사위지제러니 여지소 구백이 여신을 사한대 자왈 무하야 이여인 이상담 혼저 그러니까 제자도 욕심이 많은 제자가 있고 또 그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 월급을 타다가 그렇게 쓰는 그리고 청빈한 원사 같은 사람은 많이 주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양을 하니까 아니다. 너 이웃에 그리고 이제 주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두루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웃과 향당은 좀 큰 이웃이고 마을 이웃과 그리고 그 여러 동네 가까운 동네 나누어 주렴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 따라서 제자의 그 개성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 이 사장은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제자를 일러서 말하기를 중궁은 나왔죠. 이미 나왔는데요. 누군가요? 중궁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옹야 1장에 옹야편 제6편 1장에서 중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이 옹이라고 하는 사람, 옹이라고 하는 자, 제자의 자가 중궁이다. 아마 화를 잘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 버금 중자인데요. 사람 변의 가운데 중자는 버금 중자,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라고 하는 글자를 잘 안 쓰고 맹자를 잘 안 쓰고 이제 다 겸손의 의미로 쓰는 중 또는 둘째라서 쓰는 중 이렇게 중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옹을 말하는 것이죠. 옹의 이름, 옹의 성은 뭐예요? 염이죠. 염옹. 염옹도 10대 제자 공문 10철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공자님보다도 29살이 적어요. 29살, 한 30년 나이가 적은 한 세대가 어린 제자예요. 그러니까 중궁에게 이제 중궁은 그만큼 훌륭했던가 봐요. 가사남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도 넓고 또 그 정치적인 식견도 있고 그러니까 남면할 만하다 이렇게 칭찬한 중궁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왕의 제목이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게 이제 이건 얼룩소 이자입니다. 얼룩소 이. 얼룩소 리라고 해요. 리. 두음 법칙에 의하면 이가 되겠고요. 이우가 되는 거죠. 리우지. 리우지 자 하면 아들 자자니까 얼룩소 새끼를 말하는 것이죠. 얼룩소 새끼. 이제 소가 등장을 합니다. 얼룩소가. 그 다음에 글자가 성자죠. 붉은 소.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그 당시에 아마 소로 붉은 소가 지금 황소가 아마 그 당시 붉은 소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간 색깔은 아니고 이제 약간 누르면서 붉은 지금 전해지는 색깔의 황소가 하얀 노란 소가 이 붉은 소로 이 성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적색소, 적색 이 소를 어디다 썼느냐면 이제 농사 짓는 데 쓰고 뭐 여기서 등장하는 소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천제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수로서의 소예요. 붉은 소 성, 또 차, 그 다음에 뿔각. 그 적색이고 적색은 이제 주나라에서 나라 제사를 지낼 때 선호하는 소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는 이게 뿔이 잘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뿔각자인데 뿔이 잘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소로서 또한 뿔이 잘 났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얼룩소의 새끼가 그리고 이제 붉은 소 성각, 성차각, 차는 이제 또 이런 뜻이니까 그 붉은 색깔의
그 색깔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루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런 얘기로 번역을 했네요. 그 작은 주석에서 보면 성은 생용성, 이 생자는 소우변의 날생자는 희생이라고 할 때 쓰는 생자인데요. 이거는 희생은 뭐냐면 제물에 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를 제물에 바쳤던 것인데 희생을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희생한다는 말의 원뜻은 소나 여기서는 소나 양 중에서 우수한 놈을 창으로 찔러 잡아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수에 쓴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생놈을 생소를 그러니까 익히지 않고 쓰는 걸 생소.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향사 지낼 때는 보면은 또 여기서 대성전에 석전대제 같은 데 보면 돼지를 쓰기도 하는데 소는 너무 적으니까 안 쓰고 돼지를 쓰는데 돼지를 통째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익혀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 우자에다가 날생자 써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제물로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것이 좀 이제 확산되어서 어떠한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한다. 희생이라는 말을 쓰죠. 또 거기에 이용당하고 이용해먹는 사람은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희생은 양도 있지만 우리 원래는 여기 소우자가 소우자 변에 썼기 때문에 소중심의 농경문화. 네. 양은 사실은 농경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목문화가 되는 양은 이렇게 놓아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방목을 하기 때문에 소도 저기 돼지 제사 지낼 때 웃는 게 비싸대요. 돼지 머리 돼지 대가리 웃는 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진짜로. 옛날에는 돼지 머리 돼지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 비싸요. 돼지 머리 그 전에는 싸서 그걸로 삶아가지고 어디 파티를 하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양이 많고 맛도 좋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나라에 뭐 도움이 되면은 자기 몸을 바치는 거를 희생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바치는 거를 희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제수를 바치는 그 원래는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는요 농경 문화에서 있었던 거죠. 사실은 유목 문화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문화 유적으로 많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순장제도도 있었고 그 무덤을 쓰고 그러는 거는 동방의 유목문화가 아니고 농경문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농경문화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정착을 하니까 가족이 있고 가족의 뿌리가 누구예요? 조상이고 그 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목문화는 조상숭배가 이쪽만 못해요. 농경문화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발달한 그 배경을 보면 농경문화가 그게 가장 뿌리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상숭배에 대한 그 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잘 모셨고 그 무덤을 잘 모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지금 후세 몇천 년 후에 발견돼 가지고 그 생활의 문화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건 그 뿌리는 뭐냐? 조상 숭배예요. 조상 숭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 부모와 그리고 조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유교 문화가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그 문화가 정착의 농경 문화, 특히 쌀농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계절풍 지역.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동남아가 되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발해 연안이 되었던 거예요. 발해는 그러니까 서양에 있어서 지중해만큼이나 발해는 그 막히지는 않았지만 남쪽으로 터져 있지만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 그 발해 연안이 문명이 가장 일찍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지하에서 출토가 되어진 것이 바로 홍산 문화, 유화 문명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동양 문화의 시원이요. 그 양자강이나 저쪽 무슨 황하강의 상류가 아니고 이 하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황하보다도 앞선 데가 유하다 이렇게 돼요.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숭배의 문화가 바로 우리 동이족 문화의 특색이고 그 조상을 숭배한 그러한 문화가 유교 문화니까 결국 유교 문화의 원주인은 여기 동이족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 주나라 이후에 가르쳐 준 거죠. 사실 우리가 가르쳐 준 거죠. 주나라 이전에 동양 문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은나라까지. 은나라가 동이족이 중국에 말하자면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족하고 이제 혈통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섞였지만 저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한족에 서 있어서 그 동이족으로 섞여 있는 동이족들은 그쪽에 그냥 흡수된 셈이에요. 그 남아있는 그 혈통을 아주 많이 남은 그것을 전통을 이어온 것이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동이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의 원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유교는 중국계 아니고 우리 거다. 복희씨도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도 동이족이고, 윤임금 순임금도 사실은 동이족이에요. 그 요순을 떠나서 유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께서는 요순을 가장 말하자면 훌륭한 유교의 문명을 일으킨 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유교가 우리 게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나는 그 공자도 은나라의 왕족의 혈통이다. 그러나 도통을 전해온 것이 오종주하리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종주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내가
내가 한족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얘기 하나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신 거예요. 안에 내면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당시는 무왕 주공 공자 주공으로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 그 도통을 이어서 이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오종주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봐도 나는 주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주나라의 족이기 때문에 내가 주나라를 따른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유교 문화가 결국은 중국계 아니고 우리 동이족에 만들어낸 거고 그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씨를 뿌린 것이 동이족이고 뭐 중국에서 자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란 것도 은나라 이후에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은나라까지면 은나라가 없었다면 중국 문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가 한자의 그 모태가 갑골문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갑골문이 없었다면 이게 한족 문화가 한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뿌리로 보면 역시 유교 문화는 그 중간에 이제 송대에 와서 뭐 주자가 이제 유교를 일으키고 뭐 하면 중흥을 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 뭐 한족이 때문에 한 일이라 하더라도 또 주나라 이후에 말하자면 정치를 이제 예학의 정치를 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을 했기 때문에 한문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한대에 오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한문화, 한족화, 한문화해서 그런 현상을 거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 것으로 된 거지 원래는 유교 문화는 뿌리는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조상 숭배 우리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양반이라도 그렇게 족보가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이것 전부가 그만한 뿌리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희생을 할 때 제수로 바친다는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이제 모든 제기들도 여기 말하자면 출토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연대 측정도 하고 말이죠. 청동기 시대니 뭐 석기 시대니 하듯이 그 무덤으로 따지면은 조상 숭배 그 뿌리로 말하면은 고인돌 문화도 이게 중국에는 없어요. 이쪽에서 발견돼요. 고인돌이 그럼 뭐냐면 조상 무덤 아닙니까? 그만큼 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의 장점이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제사 뭐 안 지내고 그러려고 하는 그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주역으로 말하면 이제 후천적 변화예요. 후천 변화. 농경 문화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고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우리 세대 그리고 또 이제 5, 60세 시대만 해도 고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고향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마을이 고향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 시대는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이 의식이 이제 뒤바뀌는 거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뭐냐? 그게 자기 존재를 존재하게 한 그 뿌리에 대한 그러한 고마움 생각입니다. 그거 모르면 그건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물은 그건 몰라요.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났고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크면 지가 큰 것처럼. 그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말하자면 문화, 그게 이제 우리 뿌리를 그게 효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한 그 부모가 나의 존재 근거고 조상이 나의 근거고 그리고 시조가 근거고 시조가 올라가면 시조는 다 하늘에서 단군이 조상은 단군의 아버지가 오면 결국 환웅이고 환웅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공간, 그것도 이제 나를 있게 한 중요한 존재 근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유교 문화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주 인간의 보편적 가치, 최고의 가치죠.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유교사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의 존재에 대한 것보다도 더 저간 게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무슨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걸 이제 불교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슬픈 존재, 그 슬픔을 같이 나눠야 돼. 그러한 대자대비의 정신. 그러한 건 그 뿌리를 먼저 생각해야만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고마움도 모르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건 가상입니다. 가식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도 잘 받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받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 그런데 그것은 가장 높은 가치다. 그래서 나라도 나를 존재하는 데 있어서 평화가 안정되고 나라가 편안해야 사회가 안정돼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과 효가 결국은 효와 충이 바로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한 하나의 나를 있게 한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래서 충효를 가장 중요시한 그러한 하나의 학문적 경향이 바로 이게 유교다. 그거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장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한 그러한 진리가 바로 최고의 진리인 거죠. 근데 그 유교를 무시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건 무슨 뭐야? 제사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상을 모시는 행사예요.
그게 무슨 앞에다 뭘 넣고 신이라 썼다고 해서 거기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조상이 살아계셨던 조상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보고 절한다? 그러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사제자도 이게 달월이면 6달월이니까 고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손이란 얘기고. 그런데 신을, 이 보일 시자는 신을 의미하는데 신을 마음속에 모시고 고기를 올리는 자세가 이게 바로 제사제자.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한자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자 문화는 유교 문화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자가 그럼 언제 의식이 들어있는 그 한자가 언제 형성됐냐면 바로 은나라의 갑골문에 벌써 이미 그 뜻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깊고 말하자면 멀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교 문화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제사가 번거롭고 불편하면 마음으로라도 뭐 물이라도 놓고 기억하고 한번 다시 부모나 조상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꼭 무슨 뭐 음식을 차리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게. 돌아가신 날짜가 언젠지도 잊어버려버리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 하고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고 옛날에는 3년 상해서 3년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계신 듯이 상식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복잡하고 어렵다 하면 마음속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억하려니까 어떤 행사를 좀 번거로우면 뭐 적 붙이는 게 어렵고 음식 장만하는 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다. 음식을 사다가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삿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그 제삿날 잊어버리면 다른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다른 동물하고 앞섰다,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유교 문화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뭐 얘기를 시작하면 딴 얘기를 하다 보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